자, 이번에는 시승기입니다. BMW의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모델 한번 가져와 봤어요. 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신형 요즘 나오는 BMW 그 디자인 들어가 있고 예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막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사실 인기로 따지자면 5 시리즈, X3, X5 뭐 이런 차들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타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게 인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좋은 차거든요. 생긴 게 이제 BMW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은 좀 덜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타보면은 되게 다르단 말이죠. 그런 평가가 또 많아요. 실제로 타보면 되게 괜찮다는 그런 평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BMW스러운 그런 외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럭셔리거든요. 지금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원래 어드밴티지 럭셔리 있었고 가솔린 한정해서 MSP가 있는데 이건 운전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럭셔리 트림이고 기존에서는 가장 높은 트림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MW만의 그 키드니 그릴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면적이 넓죠. 가로로 이렇게 넓은 혹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길쭉한 그거를 적당히 타협해서 잘 보이게끔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기존의 그 날렵한 얄쌍한 BMW 생각하셨다면 조금은 이질감이 들 수는 있어요. 분해 보인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타다 보면은 이 차의 성능을 알아서 그런지 그렇게 막 둔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BMW LED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공기 흡입구 저거 뚫려 있습니다. 뭐 공력 성능에 더 도움이 되겠죠. BMW가 뭐 하나를 해도 대충 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엿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장식으로 하는 브랜드 많을 거예요. 요즘은 장식 잘 안 하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옛날에는 많이 장식으로 했었죠. 옆에서 보시면 차가 큰 차 아닙니다. 4m 38.5 그러니까 4385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 전폭이 1825 그리고 전고가 1575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다행히 제가 얘보단 키가 큽니다. 딱 보시면 주차 라인에 적당하게 들어가는 저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시내 공간이 좁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 시리즈급에 속하니까 이 시리즈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란 쿠페 있죠. 그란 쿠페 혹은 M2 이런 차들 비교 대상이 아닌데 뭐 아무튼 이게 낮아요. 낮으면서 쫙 늘씬하게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주행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량인데 BMW에서 이 액티브 투어러가 처음 나왔을 때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BMW 같지가 않다. 뭐 그래서 굉장히 좀 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생긴 걸 보면은 기존의 BMW가 떠오르는 디자인은 확실히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공간은 어느 정도 넓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벨트 라인을 역동적으로 치켜 세우는 이런 라인들 덕분에 좀 차가 둔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이제 BMW 특유의 이 C필러 라인 그걸 넣은 덕분이겠죠. 휠 같은 경우는 이제 17인치 들어가거든요. 17인치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205, 60에 17인치 들어가요. 편평비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승차감에서 굉장히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긴 합니다. 되게 가족끼리 타기 좋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뒤에서 한번 볼까요? 뒤에서 보면은 그냥 BMW예요. 그냥 좀 SUV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차가 넓다 보니까 급에 비해서 넓다 보니까 그렇게 막 차가 둔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 로우 앤 와이드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램프도 이렇게 가로형으로 넣다 보니까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옛날에 레조는 이렇게 세로로 달아놨잖아요. 걔는 그래서 넓어 보이진 않았는데 레조 얘기해서 미안해요. MPV 소형 MPV 떠오르는 게 갑자기 그거밖에 없어서 왜 카렌스를 두고 그게 떠올랐을까? BMW의 리어 램프를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죠. 이 입체적인 형상 때문에 또 좋아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3 시리즈나 5 시리즈 이런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막 꺾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면은 아니죠. 이게
굴곡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 램프가 점등이 되었을 때 되게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을 열어보면 또 이거는 또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지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식이라기보다는 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자, 트렁크 열 때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일단 앞으로 가서 그냥 가운데 대충 눌러보면은 열리죠. 참 맛깔나게 열었습니다. 공간 보시면 이게 소형 MPV란 말이에요. 아무리 멀티퍼포즈 붙였어도 소형, 앞에 소형이 붙어요. 그래서 공간에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그 소형 SUV 이상의 공간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이게 470리터예요. 470리터라고 한다면 3 시리즈보다 불과 10리터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470리터를 옆에서 보시면 해치백 같죠. 이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해치백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는 3 시리즈 정도 그 공간이 나와준다.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펫 재질 이렇게 있죠. 지하실 들어가 보면은 지하실 공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우리 아버지들, 남편분들 이제 여기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쑥 쌓아 놓으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 있고 시트가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이따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그물망 들어가 있고 공간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넓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닫힐 때는 BMW답게 조금 쾅 하고 닫히고,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원래는 BMW 이렇게 나와 있는 형상이었죠. 근데 공기 저항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옛날에는 이 방식을 내구성의 이유로 안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또 그때에 비해서 뭐 시간이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걸 다시 써도 되는 것 같죠.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은. 오디오는 하만 카돈 들어가 있고 배관자 시트로 알고 있고 모카 색상입니다. 이 정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게 슬라이딩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밀어놨어요 앞쪽으로. 그리고 이거를 당기시면은 리클라이닝까지 가능하죠. 이거는 제가 반대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참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시리즈만 많이 보고 이거 안 보면 이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게 가장 세운 거고 얘가 가장 누워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앉았을 때 공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앉아 볼게요. 더워. 여기 보시면은 뭐 물론 제가 키가 작긴 합니다만 이게 공간을 어느 정도 밀어놨거든요. 앞에 의자를. 이게 뒤로 와 있는 상태여서 공간이 넓게 나오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죠? 성인 4명이 타도 부족하지 않겠다. 제 지인분을 만나 뵈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분은 저보다 키가 많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 1개 정도는 나와주고 있어서 성인 4명이 탔을 때도 괜찮겠다라는 평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있고 뭐 C타입 2개 있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거 암레스트를 내리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메가 커피까지는 가능하겠다 싶고, 이제 제가 슬라이딩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슬라이딩을 하다 보면 보세요. 되게 좁잖아요. 저렇게 슬라이딩해서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슬라이딩을 해서 뒤에 만약에 지금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의자를 좀 앞으로 밀면 이 공간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해보았고, 사람이 탈 때는 당연히 밀어야죠.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한번 가 볼게요. 모카 색상으로 가죽 넣어 주었고 이런 건 패브릭으로 해 주었죠.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은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여기도 우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5 시리즈, 5 시리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격을 타협하면서도 좋은 차량을 탈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더우니까 에어컨 한번 틀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내연기관은 에어컨을 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전기차는 리뷰할 때도 그냥 에어컨 트렁크 해도 되는데, 여기 클러스터는 이제
10.25인치 들어가고 있고 디지털 들어가고 있고, 이제 내비게이션은 10.7인치 T맵이 들어가고 있죠. T맵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저 이거 이 정도 되는 차 처음 타거든요. 근데 이게 버튼이 또 있었네요. 이런 거 있고, 뭐 내비게이션 T맵 들어갑니다. 좋죠, T맵. 이거를 BMW만의 느낌으로 재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BMW 맛도 느끼면서 이제 T맵의 편의성을 온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트도 마사지 시트가 가능하고 연비 잘 나오죠. 굉장히 인상적인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거 연비를 갖다가 130km 타면서 그게 서울 시내 막히는데 엄청 탔어요. 근데 16.8km 나와가지고 미친 게 아닌가, 그 정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무선 충전은 여기에 클립식으로 있는데, 아 이거 핸드폰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얘기하면 또 와닿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컵홀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가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 눈높이 그대로 보면은요, 의외로 시야가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차 시에 신호 대기했을 때 잠깐은 힐끗 내려다보면서 알림이 있네, 이거 확인할 정도는 된다는 거죠. 편의성이 의외로 되게 좋았다. 저는 이거 무선 충전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컵 넣으면은 시인성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학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 커피를 넣어 놓았는데 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 정도면은 기가 커피까지는 무리 없이 수용이 가능하겠고, 테라 커피부터는 이제 꽂아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여기 이 패널이 바뀌었어요. 신형이 원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죠. 그런데 비상등이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리 와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운전하면서 써보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편했다.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좀 안정적으로 여기를 집으면서 누를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열면은 이제 명함이 하나가 나오는데, BMW는 저희 서성광 과장님께 많이 연락드리면은 이제 여러분의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차량을 도와주실 거니까 많이 한번 연락드려 보시고, 후진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어라운드 뷰도 가능합니다. 차가 작지만 뭐 어라운드 뷰가 필요하겠냐 싶지만 있으면 좋죠. 핸들을 돌리면 카메라가 돌아가요. 이게 원래 이랬나요? 제가 원래 후진할 때 주차할 때 그냥 백미러만 보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시야에서 스치는 정도로만 보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X3나 5 시리즈 탈 때는 몰랐는데 이게 카메라가 원래 돌아갔는지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방도 돌아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로 해주는데 뭐 어디 긁진 않겠죠? 네. 그리고 3D 뷰 가능하죠. 이렇게 유로크롬 3D 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곡도 좀 적어요. 지금 이거 왜곡을 줄이는 게 브랜드들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왜곡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겉에서 보는 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운전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액티브 투어로 한번 운전 시작해 볼게요. 와, 너무 더운데 일단은 이 차량 한번 타보시면 되게 편한 차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좋게 다가오는지 한번 찬찬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은 꺼내놓고, 너무 더워서 일단 시동 거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토글식 레버를 내리면 주행이 가능해지고, 오토 홀드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팅 타입 콘솔 쓰기가 좋은 게 이렇게 손을 뭐 아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비상등을 점등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비상등이 생각보다 많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 특징적인 것 같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인데 여러분들 디젤이라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얘는 디젤 치고는 또 되게 정숙해요. 되게 이상적인 디젤이 아닌가. 자, 일단은 나갈게요. 그래도 이제 소리 들어가면 좀 보기 거슬리시니까 제가 에어컨을 좀 낮출게요. 내가 더우면은 보는 사람은 편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가속을 해보면 디젤 특유의 토크감은 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18D로 이제 150마력에 36.7 토크발은 있는데 뒷심은 살짝은 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로백은 8.8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영역에서는 뭐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 출력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가속을 좀 해볼게요. 풀악셀 이 정도까지 가능한데 전혀 뭐 힘이 딸리거나 뭐 느리거나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디젤의 토크바를 느낄 수 있다. 일상 영역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얘가 회생 제동을 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계기판에 회생 제동이 들어와 있는데 저 혼자니까 이걸 어떻게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G에서 시동이 딱 꺼지면 되게 정숙한데 진동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디젤의 진동 이런 게 없어요. 이게 특징적이고, 여러분들 디젤 싫어하는 이유가 소음, 진동, 뭐 붙었다 떨어지는 거, ISG가 꺼질 때, 엔진이 켜질 때 그 쩍 붙었다 떨어지는 느낌, 그것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뭐 그렇게 막 세진 않아요. 523D랑 파워트레인이 같은, 걔는 23이고 얘는 18이니까 좀 다르긴 하겠네요. 523D처럼 그렇게 막 부드러운 건 아닌데, 이게 소형차라는 걸 생각하면 뭐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풍구 같은 거 얇게 디자인 잘 되어 있고, 얘가 팀에 들어가고 있어서, 근데 신기하게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뭐 내비를 따로 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켜보면은 여기 전방 카메라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에도 들어간다. 이게 좀 편의 사양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면 되고, 저는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작게 해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T맵 기반이라서 T맵의 편의성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BMW가 커스텀 해가지고 BMW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장점이죠. BMW가 자기의 색채를 강하게 집어 넣으면서도 또 그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량이 이제 돌아 나갈 때 이 거동이 둔할 것 같잖아요, 생긴 거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타보면은 되게 놀라운 차량이에요, 이게. 이 차 같은 경우는 타보면은 정말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BMW라고 한들 MPV잖아. 그러면은 이게 막 날쌔게 나가지는 않을 걸 예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 밟아 보면은 되게 몸놀림이 가뿐해요. 사뿐사뿐하게 뭔가 다이어트를 좀 해서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실을 굉장히 잘 다진 그런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코스를 좀 수정해 가지고 고속 구간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고속 구간인데 거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BMW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거죠. 그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어가지고, 지금 승차감 같은 경우가 조용히 못하니? 자, 이렇게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차량인데, 승차감이 이렇게 크루징, 시내 이런 거 다닐 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패밀리카로 탄다고 했을 때 뭐 이게 부족함이 있겠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혀 아니죠.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BMW 특유의 단단함을 예상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MSP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MSP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불두공 i가 이제 MSP 새로 나왔거든요. 그거 괜찮아.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럭셔리라서, 나는 뭐 BMW 좋은데 가족끼리 같이 타야 해서 이제 좀 편안한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럭셔리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차량이 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고속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밟아 볼게요. 이게 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뭐 제가 이거 뭐 얼마나 운전한다고 롤 느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차가 휘청거리는 느낌은 없다. BMW는 BMW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쭉 한번 밟아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무난하게 잘 치고 나가주고 있어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가 이제 퍼스널
뭐 노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BMW 특기죠. 스포츠 딱 넣게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바뀌면서 자 이게 툭툭 쳐주면 쭉 즉각적으로 몸을 살짝 제껴지는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다 이제 핸들도 살짝 묵직해지고 거기서 이제 변속할 정도로 밟아보면 딱 하고 이제 DCT 특유의 그 변속하는 충격을 살짝 내주고 있어요. 드라이빙의 즐거움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은 전혀 있지를 않은 거죠. 스포츠 모드, 뭐 노멀 모드, 이피시언트 모드 이렇게 BMW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차이가 큰 편이에요. 이게 매력이죠, BMW의. 전혀 다른 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게 또 디젤에서 이런 피드백을 만들어 준다는 게 상당히 맛있는 부분이 아닐까. 딱 즉각적으로 바로 이런 피드백을 만들어 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4기통 디젤에서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올까? 2리터 디젤에서 이 정도로 재밌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18D면은 가장 엔트리인데 참 신기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럭셔리이면서도 또 이제 이피시언트로 내가 뭐 만약에 기름이 없어 뭐 디젤이라서 연비 오지게 잘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피시언트 하시면 돼요. 이피시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죠. 늙은이 코 말고 에코. 에코에서는 이제 풀악셀 치면은 막 그렇게 막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짝 이제 더디게 뻥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 이 이피시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밟아볼까요? 좀 한 박자 더디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밟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급하게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요 정도 드라이브 모드 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얘는 되게 핸들이 가뿐하게 움직여요. 부드럽죠. 이게 조향감이 되게 소프트하게 가볍게 휙휙 돌아가는데 이걸 통해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결국엔 컴포트다.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도심에서 뭐 아이들 픽업 이런 용도로 어머님들이 타신다. 그러면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편분들이 많이 사주실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통풍이 없다라는 거는 이 급에서는 대부분이 통풍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쉽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원래 이 정도 차 타면은 통풍 없는 거 타면은 더워서 미치거든요. 아마 지금쯤이면 수육이 되어 있을 건데 신기한 게 땀이 그렇게 막 안 차요. 체질이 바뀐 건지 차가 이게 통풍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트에는 타공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땀이 그렇게 막 차진 않아 가지고 운전하는데 제 생각보다는 되게 편합니다. 보통은 의자에 등을 못 기대거든요. 이 정도 날씨면. 근데 지금 기대고서도 막 그렇게 막 불편하지는 또 않아요. 생각보다는 통풍 시트의 부재가 크게 다가오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차량에 대한 느낌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좁은 집에 살아. 막 주차가 막 거지 같은 그런 공간에 살아. 그러면은 조금 컴팩트하고 이제 주차하기 편한 차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BMW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주행 성능에 대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죠. 그게 또 장점이고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면 이제 좀 활용성, 좀 운전하기 편하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진 그런 차량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액티브 투어로 되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시내 서울 막히는 그 시내만 130km 탔거든요. 근데 연비가 16.8km가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16.8km가 나와가지고 뭐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지하는데 부담이 있는 차량은 아니고 가솔린이면 기름은 조금은 더 먹을 수 있겠죠. 공인 연비가 11km인가 12km인가 해가지고 아마 실제 연비는 거의 15km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 차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A필러에 저쪽 창이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시야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승차감도 부드럽고 가격도 괜찮고, 이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지는 않다는 게 다소 아이러니한 그런 차량인데, 소형의 크기를 가지고 이 정도 활용성을 낸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이지 않나. 지금 독삼사에서 이런 포지션 갖고 있는 차가 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있으면 단종될 거거든요. 6GT 같은 느낌으로다가 단종이 될 것 같은데, 이 차 되게 매력적이에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좋고, 일단 2열에 이 바닥 공간이 파여 있어가지고 다리를 뻗기에도 괜찮고, 시트 밑에 발 내려놓기도 좋고, 운전하기도 되게 편하고 사뿐사뿐하게 움직이고 시야 잘 나오고, 저는 이 차 진짜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시승하면서 전해지는 느낌은 이 정도까지 한번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를 좋아는 하는데 많이 아는 것보다는 좋아한다는 걸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전문적이기보다는 좀 친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차종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많이 봐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시승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자, 개가 9마리면 자막에 정답 달아 놓겠습니다. 시승기 끝.